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추가로 2명이 발생하면서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판명돼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감염증 환자가 한 3일 정도 추가로 나오지가 않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가 싶었는데 오늘 환자 2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환자들 어떻게 이 감염이 확인이 된 겁니까? 다행히도 그냥 뭐 얼떨결에 발견된 건 아니고 네. 이제 보건당국의 능동 감시 하에 있었던 한 분은 이제 우한에서 귀국한 분이고 또 한 분은 3번째 환자랑 접촉하신 분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일단 방역 당국의 그 관리하에 있었던 분들 하에서 이제 발견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국내에서 첫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건데 이 감염자의 접촉자 중에 또 다른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제 능동 감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상적인 생활 이렇게 막 하고 있지는 못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냥 못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역학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2차 감염자가 접촉했던 3번 환자가 무증상 입국자였더라고요. 무증상 시기엔 전파력이 좀 낮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인 그 잠복기 상태에서 아마 입국은 하셨는데 네. 이제 국내에서 증상이 발현됐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증상이 없다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겼기 때문에 많은 장소들이나 사람들을 이제 능동 감시 당시보다는 좀 많이 만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유의 깊게 원래 봐야 됐던 이제 분이긴 하죠. 예. 예, 그렇다면 무증상 시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잠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잠복기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인체 내에 들어와서 스스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호흡기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세포 안에서 충분히 증식한 이후에 이제 그 자기가 있던 세포를 깨고 다른 세포를 들어가서 깨고 또 깨는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던 시기가 잠복기고 나와서 네. 이제 깨기 시작하면 이제 증상이 생기면서 이제 그 감염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황상으로 이 잠복기에 뭐 감염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사실 지금 증거가 부족하고요. 중국 당국에서 주장은 하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도 이제 뭐 잠복기 때 감염됐다기보다는 이분이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아마 접촉한 이 능동 감시자 중에서 이제 네. 확인이 된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 이제 접촉의 그 수준이 밀접 접촉이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고 그 외에 좀 단순 접촉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호흡기 기침을 할 때 비말이라고 작은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껴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기침을 해도 이 작은 물방울에 껴있기 때문에 뭐 길어야 1m, 2m를 아마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 환자와 2m 반경 안에 같이 머물렀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잠재적으로 이 비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뭐 비행기든 버스든 뭐 이런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역시 가족이든 네. 그래서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고 또 하나는 혹시 이제 이분이 무슨 뭐 호흡기 분비 이물이 어딘가 이게 노출이 됐는데 그거와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적극적인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네.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게 공기 감염성 여부거든요. 그럼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공기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큰 데다가 네.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게 이제 정립이 돼 있고요. 공기 감염이 되려 그러면 굉장히 입자도 작아야 되고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RNA 바이러스 중에 가장 큰 바이러스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날아다니기 어려운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앞서 발생했던 확진 환자 4명의 상태는 지금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자는 이미 이제 회복기에 들어선 걸로 보이고요. 네 번째 환자는 아직 뭐 폐렴이 좀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안정세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전 세계가 이제 1시간 후면은 우한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 전세기 허가에 대해서 좀 지연도 됐고요. 또 대수도 2대 정도 생각했는데 1대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중국 내부에 이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추정해 보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대규모 환자 발생이 되면서 춘절도 연장시키고 뭐 회사 강제 휴무도 시키고 하면서 최대한으로 사람들 내부 자국민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뭐 대규모의 전세기가 막 뜨게 된다 그러면 이동이 갑자기 또 이제 사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방역 부분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한 대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교민들을 애초에는 이제 옆자리와 앞뒤 좌석을 비우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기 수가 줄어들면서 탑승자끼리 거리가 줄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뭐 무증상자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1차적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 중에서 사실 뭐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이유 하나가 혹시라도 그분들 중에 무증상 잠복기에 있다가 증상이 생기면서 기침을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비말이 2m까지는 날아가거든요. 보통은 1m 안에서 끊어지는데 가능하면 비행기 좌석을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놨을 때 그 노출 확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제 간격을 넓히는 게 원칙인데 네. 지금 그게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N95라고 가장 방역에 강력한 마스크 이상의 대비들 마스크도 씌우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예방하는 상태로 이제 모셔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무증상자분들에게는 하지만은 또 어떤 잠복기일 수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민들이 이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수용이 될 예정인데 사실 이거 현지 주민들은 또 상당히 걱정도 많으시고 반발도 크신 것 같습니다. 감염 가능성, 근데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해당 주민들이야 뭐 굉장히 걱정이 되시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뭐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뭐 이렇게 공기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자에서 1km, 2km 떨어진 데서도 바이러스를 날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1, 2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비말 감염, 접촉 감염 이외에 대부분 그 다른 경로로는 감염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여기 뭐 격리가 이제 되시는 분들과 밀접 접촉을 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그렇겠죠.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송되는 우한 교민들이 그럼 임시 생활시설에는 얼마나 있게 되는 건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이제 2주, 2주. 14일로 봅니다. 뭐 저 역시도 14일 이상 뭐 그런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진 못했기 때문에 네. 아마 최대 2주 정도 이제 그 격리하면서 능동 감시를 한 이후에 그것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잘 교육도 시키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귀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주 정도의 기간이면은 뭐 거의 좀 안전하다라고 안전하다고 봐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네, 정도. 무방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계속 또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차단율이 높을수록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는 어떤 거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차단율이 좋은 마스크를 쓰면 말 그대로 차단은 잘 되겠지만 네. 굉장히 숨쉬기가 답답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차단율이 조금 덜한 마스크는 그래도 좀 숨쉬기가 원활하고요. 근데 사실 마스크를 쓰는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말을 마스크가 막아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접촉 감염은 대부분 본인의 손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네. 입이나 코로 이렇게 네네. 가져가면서. 근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접촉할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 중에 제일 이제 그 훌륭한 거는 이제 누가 뭐래도 방역용으로는 N95 마스크가 제일 좋은데요. 구하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들 이제 KF 마스크라고 해서 식약 처가를 받은 방역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요. 네네. 뭐 99, 94, 뭐 80 해갖고 이제 그 필터링 되는 능력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80 이상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혹시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닐까라는 우려의 1339 전화가 문의가 정말 빗발을 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독감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요? 독감하고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아, 그래서 지금, 증상으로는요? 예, 증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주증상은 이제 발열 그리고 기침 이게 주증상이고요. 가끔 뭐 호흡곤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독감에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독감 증상이 있다고 뭐 이렇게 다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반드시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 같은 위험 지역을 다녀오셨거나 지금 이제 확진 환자들 동선 다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확진자랑 같은 공간이나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말로 독감 증상이 있으면 그거는 1339나 해당 보건소 연락하셔갖고 안내를 받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유의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WHO가 긴급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합니다. 앞서서는 이제 비상사태까지는 선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선포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네. 지금 뭐 지금의 전파 양상은 사실 뭐 그런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요. 뭐 비상 상태가 선포가 된다 그러면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그 발생국의 그 뭐 교역이나 여행을 좀 자제하고 이제 국제 단위의 이제 그런 대책 기구가 이제 결성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긴 하지만 뭐 상황 자체는 지금 좋지는 않다고 좀 봅니다. 선포를 해서 미리미리 좀 더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어떤 확진 환자 증가세 또 우리나라의 증가세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근원이 네.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오신 확진 환자랑 접촉한 2차 감염 환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근원이 있는 그 중국의 유행이 컨트롤이 돼야만 우리나라의 유행도 안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1차적으로는. 근데 지금 중국의 유행이 제가 보기에는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 정부의 이제 이동 제한 조치와 이런 방역이 이제 되고 이제 환자 수가 이제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위험성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양상을 지금은 잘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좀 고비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조금 그래도 안정세에 접어들 거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중국 네. 방역 중국에서 이제 이동 제한 조치랑 이런 것들을 취하고 이제 한 1, 2주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간 환자 발생이 좀 더 생길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나느냐 그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행이 몇 개월 만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메르스처럼 계속 갈 거냐 이런 네.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주 연구진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또 홍콩 연구진이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쓸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백신은 이제 뭐 과거 사스, 메르스도 계속 개발해왔고 지금 근데 아직도 상용화된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렇게 좀 아주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것, 뭐 개인 위생 관리도 좋고요, 마스크도 좋고요,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제 위험 지역 다녀오신 분들과 이제 그 확진자 접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새롭게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이분들이 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참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좀 민감하게 건강 상태 체크하시고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